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이제 3거래일 만에 이제 수급상으로는 이제 프로그램 쪽에서는 매도가 2만 주 넘게 일단 나오고 있고요. 현물에서는 이제 KB증권 이제 창구 쪽으로 오늘 매도가 제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계열사인 생명과학, 제약, 테라퓨틱스, 글로벌 차트론까지 같이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사 관련되는 부분 좀 살펴봐 드리면 이건 이제 아침에 추가로 좀 나왔던 부분들인데요. 최근에 이제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이제 구주주 대상의 이제 청약률이 이제 100%가 넘으면서 일반 공모 형태의 뭐 실권주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상관없이 유증에 관련되는 어떤 불확실성을 일단 해소한 어떤 상황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금리가 이제 고금리 상황에서 제약바이오 쪽에 이제 벤처캐피탈이라든지 자금 유입들 자체가 아직까지는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절반 정도의 어떤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는 어떤 상황에서 R&D 위주의 이제 개발 위주의 바이오텍들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가 크게 보통은 좀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경영진 CEO의 신뢰도가 이제 일단 가장 중요하죠. 여기에 기반이 되어야 그 다음에 이제 재무적으로 끊임없는 이제 R&D를 해야 되고 이러니까 이제 자금 조달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자금 조달을 얼마만큼 선제적으로 꾸준하게 할 수 있느냐.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바이오텍이 유상증자 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 자금 조달의 어떤 유상증자를 지속적으로 이제 하면 기존 주주들의 어떤 이제 주식 어떤 희석화 관련되는 부분 그리고 이제 외국과 같이 이제 주주 환원율이 한국 같은 경우는 높지 않다 보니까 이런저런 어떤 제한적인 어떤 상황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이제 공모보다는 줄었습니다만 절반 정도 형태입니다만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도 1480억 정도의 유상증자 관련되는 부분들을 실시한다고 이제 뭐 발표가 되었습니다만 이후에 결국 이제 CR 레터가 나오면서 주가가 이제 떨어지면서 기존의 이제 유상증자 어떤 목적도 좀 축소를 하면서 절반 규모 정도의 어떤 730억대 정도를 일단 조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HLB 생명과학의 이제 최대 주주 HLB 같은 경우는 한 절반 정도 배정된 물량의 유증에 좀 참여를 하고 있는 가운데 리보세라니까 캄네리주맙의 어떤 이제 병용 관련되는 간암 1차 치료제 관련되어서 FDA 이제 포드파 골 데이터 마지막 날 우리 시간으로 이제 5월 17일에 CR 레터를 받으면서 주가가 이제 떨어지면서 이제 일단 발행 가액 자체가 낮아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이제 기존 구주주 대상의 청약 관련되는 부분들이 대부분 일단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어떤 불확실성을 일단 해소했다는 부분들은 뭐 의미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증의 어떤 목적들 대부분이 이제 생명과학 자체가 재무적으로 아직 탄탄한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채무 상황 관련되는 부분이 대부분 좀 사용되고 있는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유상증자가 뭐 타법인 취득 자금이라든지 시설 투자 이런 어떤 장기적인 어떤 기업 가치의 증대에 사용될 때가 가장 뭐 효과적인 부분인 것 가운데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의 어떤 채무 상환을 사용하는 어떤 부분들 여기 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유증의 어떤 목적으로 보면 이제 그렇게 뭐 뛰어난 어떤 이제 유증은 아닙니다만 일단은 이제 재무구조의 어떤 건실화를 뭐 하는데 일단 유상증자가 일단 구주주 대상으로는 진행을 제대로 뭐 일단 했기 때문에 뭐 이 부분들은 이제 불확실성은 해소를 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코스닥하고 이제 코스피에 디커플링이 나오면서 코스닥에 관련돼 있는 2차 전지 종목이라든지 제약바이오 종목들 근데 뭐 이것도 이제 부분적으로 그 업종에서 치고 나가는 종목들이 있는 것 반면에 기존에 있는 종목들이 이제 주가가 이제 내려와서 조금 희비가 좀 갈리고 있는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연고점을 좀 넘어갔고, 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연고점을 못 넘어간 박스권 쪽에 이제 계속 있는 어떤 상황이겠죠. 그래서 코스닥 시장에서는 이제 개인들 어떤 이제 비중 자체가 가장 뭐 높은데, 최근에는 이런 부분들도 좀 떨어지면서, 개인들이 이제 뭐, 미국 종목이라든지 코스피의 이제 일정 종목들의 어떤 흐름으로 뭐 가 있는 어떤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시가총액으로 가장 큰 쪽이 이제 2차전지하고 제약바이오죠. 제약바이오에서 뭐 HLB라든지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최근에 뭐 삼천당 제약이라든지 이런 어떤 종목들이 이제 시가총액 상위에 이제 포지션하고 있는 어떤 입장이고요. 그리고 2차전지의 어떤 회복은 이제 3분기 이상으로 이제 2분기까지 뭐 실적이 안 좋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제 3분기부터는 이제 턴어라운드 이제 기대감들이, 이제 새로운 어떤 신차 모델과 더불어서 뭐 있는 어떤 상황이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코스닥 쪽에서 그 코스피 이전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언급해 있는 그 기사를 보면 그 HLB 같은 경우에도 원래 이제 주가가 좀 이제 올라가고 굉장히 어떤 전략적인 어떤 선택을 코스피 이전 관련되는 부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제 주가가 이제 일단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반영을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반기 정도에 또 이제 코스피 이전 관련되는 부분 이런 어떤 내용들이 좀 와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뭐 종목으로 이제 HLB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시 반 이제 이후기 때문에 이제 종가 관리 이제 시간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최대한 뭐 65,000원 정도 위로 붙여주면 이제 뭐 다음 주 들어가면 거의 이제 뭐 일주 안쪽에 FDA 이제 미팅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요. 이제 21선에서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프로그램 매도도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어떤 순간에도 이제 계속 일단 줄고 있습니다. 2만주 윗단에서 이제 2만주 밑단으로 좀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현물 쪽에서 뭐 보시게 되면 KB증권이 이제 가장 매도 쪽에서는 창구 쪽으로는 가장 많이 나와 있죠. 여기는 계속 이제 물량들이 좀 늘어나고 있고, 신한하고 이제 모건스탠리 쪽의 어떤 매도 물량들도 조금 이제 움직임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계열 종목인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자 21일평을 이제 못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유중에 관련되는 부분에 이슈가 있는 어떤 이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난 다음에도 이 9,000원 밑단에서 거래량은 더욱더 좀 줄여 있는 상태에서 플랫형으로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제 그 20일 이평선을 살짝 조금 내려왔죠. 그래서 오늘 기준으로 20일 이평선 가격은 여전히 이제 한 22,200원대거든요. 약간 이제 밑단에서 이제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거래는 이제 지난 이제 6월 13일 생물보안법 관련되는 부분으로 중국 쪽에서 이제 우시앱텍이라든지 우시바이오로직스가 급등한 그 다음 날에 이제 반등 한번 하고 난 다음에 6일차 옆으로 지금 플랫형으로 내려가는 흐름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일봉상에서는 파라볼릭자가 이제 3일 정도 지금 하락 추세로 전환한 상태에서 지금 21일평에서 좀 내려와서 갭을 조금 느리고 있는 상태에서 6,800원대 움직임이 좀 벌어지고 있고요.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월봉상으로 이제 바닥 가격에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장중에 이제 한 4,600원대까지 21일평의 이제 저항의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여기도 뭐 캔들상으로 거래량은 굉장히 뭐 작은 흐름들 줄여놓고 지금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뭐 바이오스텝은 볼린저 밴드 하단도 살짝 내려가서 이제 추세가 조금 더 내려가면 여기도 좀 바뀌는 어떤 국면으로 가격이 조금 더 내려와 있고요. 이 파나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볼린저 밴드 하단 부근에 있으면서 여전히 뭐 거래량 그렇게 큰 편이 아닙니다. 결국 지금 주가 흐름에서는 이제 HLB 주가가 나머지 종목들을
순환매가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중심이 되어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64,000원, 뭐 65,000원 위로 이제 움직여 준다라고 하면 거래량만 동반하면 이제 다음 주에는 요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 부근을 한번 넘어갈 수 있는 흐름에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이 흐름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어떤 흐름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좀 참조하시면서 흐름 보셔야 되겠습니다.